얼마 전 대학 동기들과 모처럼 길어진 연휴를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평소 무서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던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폐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 폐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는데 자주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아 폐쇄되었다고 한다. 출발하기 전 우리는 각종 귀신 탐지 장비와 캠코더 그리고 손전등을 준비했다. 그리고 겁 많아 보이는 친구 몇 명은 부적도 챙긴 듯했다. 한밤중에 도착한 폐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음산했다. 시골길을 따라 깊은 산 중턱에 도달하자 낡고 허물어진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잎사귀가 바람에 쓸려가는 소리와 함께 쓸쓸함만이 주변을 감쌌다. 처음에는 겉보기만으로도 으스스한 분위기에 주춤했지만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여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섞이며 우리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휴대폰 플래시만으로는 집안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다. 곰팡내와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어둠 속에 윤곽을 드러냈다. 잠시 후 캠코더로 환경을 찍던 한 친구가 말을 걸었다. 여기 사진 액자가 있는데 이상해. 가까이 다가가자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 깊게 파고들지 않기로 하고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낡은 계단이 발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머리 위로 느껴지는 싸늘한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거기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이번엔 다 함께 들었기에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 것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담대하게도 우리는 그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난 방의 문은 닫혀 있었다. 문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마치 여러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렸다. 방 안에는 일반적인 침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정돈된 침대와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가 한 권 놓여 있었다. 일기를 연 순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사는 가족이 겪었던 기이한 일화들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집안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환영, 그리고 그로 인해 미쳐간 가족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으나 그 위에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붉은색으로 휘갈겨져 있었다. 갑자기 창문이 쾅 닫히며 바람이 우리를 휘감았다. 손전등 불빛이 깜박이며 순식간에 어둠에 적응한 우리의 눈으로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그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모든 장비를 집어들고 계단을 향해 달렸다. 서로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온 우리는 정신없이 차로 돌아갔다. 차에 올라타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경험 이후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으나 인터넷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다. 다만 그날 찍었던 영상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여기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그날 그 집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늦가을에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수지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날은 왠지 모를 싸늘한 바람이 더 강하게 느껴졌고 수지는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했다. 학교와 집 사이는 약 20분 정도 걷는 거리였지만 그 길은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는 곳이라 평소에도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었다. 그런데 그날은 친구들 모두 일찍 집에 가버려 수지 혼자 남게 되었다. 해가 진 이후로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마저 희미하게 빛나며 그늘진 골목을 드러냈다. 수지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중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여겼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수지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따라오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감이 휩싸였던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발걸음을 더 빨리 했다. 이상한 낌새의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과 돌아봐선 안 된다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던 찰나 수지는 실수로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뒤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기괴한 형상이 서 있었다.
그 형상은 마치 안개가 응집된 듯한 검고 희미한 실루엣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그 실루엣은 점점 수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일어서더니 있는 힘껏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목 위로 차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함께 겨우 주택가를 벗어나길래 했을 때 수지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수지야.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친구 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수지가 다른 길로 갔을까 걱정돼 나왔다고 했다. 솜털이 곤두서던 그 순간이 무색하게 수지는 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방금 전의 경험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 자꾸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학교 소문에 하나를 전해줬다. 몇 년 전 수지가 지나온 그 길목에서 어떤 학생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가끔씩 그 구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형체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수지는 그날의 경험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저 우연일 뿐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느낌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 후로 수지는 그 길을 피해 항상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길로 집에 가곤 했다. 이 이야기는 수지가 오래도록 친구들 사이에서 전하며 이때부터 학교 전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따금씩 친구들과 만날 때면 그날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꺼내지는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이 대상이었는데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옛날에 매우 부유한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욕심과 잔인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 어느 날 밤 그의 가족과 함께 무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집에서는 밤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불빛이 깜빡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뒤 젊고 혈기왕성한 도시의 탐험가 그룹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장소의 비밀을 푸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었고 검은 그림자가 특히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탐험가들은 오히려 그 집의 전설에 더욱 매료되어 꼭 한번 들어가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음산한 가을밤 탐험가 6명은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의 삐걱거림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며 집안은 숨 막힐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모든 것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깊게 집을 구석구석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한때는 호화로웠을 것이 분명한 은접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간 흔적이 있었고 바닥에는 다해진 융단이 깔려 있었으며 중앙에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테이블 위를 쓸어내리려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그 집에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갈겨 쓴 필체로 공포에 질린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들이 들린다. 가족이 다시 나를 부르고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그 일기를 발견한 그 순간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탐험가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한 탐험가가 가져온 카메라의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야겠다고 했을 때 문이 다시 닫히며 집안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온갖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에 휩싸인 그들은 집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마치 그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빠르게 바뀌었고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며 벽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공포에 질렸고 급기야 그것은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이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헤매다 보니 한 명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르며 이름을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결국 그 집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초라하고 작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가족의 초상화였는데 사진 속 인물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내던졌고 그 찰나에 눌렸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그곳을 빠져나와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 집에 관해 2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그 마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검은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저 미지의 공포로 남아있을 뿐 아무도 그 집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밤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